이번에는 플러스에셋투자연구소 정진강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대표님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이제 지역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용산 분위기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우리가 용산 하면은 호재백화점으로 많은 대형 개발 호재를 좀 가지고 있고, 그 대형 개발 호재가 무산이 좀 돼서 약간 그 침체를 좀 거쳤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특히 이 용산에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지금이 어떤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기회를 살려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이 용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용산 마스터 플랜을 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가 실제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지역 이 부분이 이제 구평형으로 한 105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서울역 일대에서 삼각지, 자, 그리고 용산역 일대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에 105만 평 정도 되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좀 그려지는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용산 광역 중심 미래 비전 및 실현 전략을 현재 그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. 용역을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말까지 용역을 줬었는데 그 기간을 3개월 연장을 해서 6월 말까지가 용역 기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지금 6월 달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죠.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7월 이후에 한 3, 4분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될 겁니다. 자, 물론 그 지방자치 선거에 따라서 발표 시기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. 선거란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따라서 시기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올 하반기 정도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는 부분인데요.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부분이 우리가 토지를 개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에 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상당히 큰 부분이죠. 용산 국제업무지구 하게 되면은 과거에 약 31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부분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 2013년 3월도에 이제 그 좌초가 됩니다. 좌초가 되면서 용산이 좀 침체를 좀 빠져 있다가 그 부분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, 그 살아나는 부분이 실제 그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에 이제 소송전이 벌어졌죠. 소송전이 하나는 이제 채무 부존재 소송,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소송이 좀 걸려져 있는데, 채무 부존재 소송 역시 드림허브에서 패소를 1심, 2심까지 하고, 즉 반대적으로 코레일에서 승기를 좀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특히 이제 소유권 이전 반환 소송에서는 사업 무산 후에 2조 4천억 정도의 토지 대금을 반환을 했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실제 그 39%밖에 넘겨주질 않고 61%를 넘겨주질 않았어요. 그래서 코레일에서 나머지 61%를 좀 넘겨주세요 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코레일이 승소를 하고 2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1월 달에 최종 변론을 하고 4차례 연기를 해서 전주죠. 4월 18일에 선고를 해서 코레일이 1심, 2심 승소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모두 코레일에서 승소를 지금 한 상황이고, 물론 대법원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이러한 그 개발 사업에서 소송이 걸리고 1심과 2심이 같은 결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대개 개발업자들은 이제 진행을 좀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코레일의 일정을 좀 보게 되면은요, 실제 이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이 되고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는 부분이 돼 있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코레일에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세운다고 해도 1년이 걸리게 되고, 그에 따른 어떤 사업 시행이라든지 구체 안 들어갔을 때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, 올해가 2018년이죠. 그래서 실제로 2021년 정도면은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액션이 좀 나오게 되는데,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
구체적인 방안이 앞에서 보여드린 용산 마스터 플랜이고 마스터 플랜에 대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운용 방안 그리고 그 주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용산 민족공원과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서울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가다듬고 있고 이제 발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. 4월 18일 날 발표된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뭐 실제적으로 그 30조 원이 사업되는 그 투자에 있어 한 지역만 그렇게 부분이죠. 뭐 서울역부터 전체 연계되면 더 큰 규모의 사업이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. 이랬을 때 용산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4월 18일 날 나온 그 판결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판결로 보고 투자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